자,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아까 3번까지 봤었죠. 자,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자, 1번.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회사 행위로 본다. 맞고요. 2번. 보조원을 해고했을 때는 이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이거 괜히 풀었네요. 그죠? 의무가 있죠. 2번이 정답. 그러니까 틀린 거. 3번. 개공은 보조원에게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작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보조원이니까 안 되는 거죠. 4번. 보조원의 행위가 중개사 법령 규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은 누구만 한다? 누가 받는다? 개공이 받아. 그죠? 업무정지 대상은 개공만 돼요. 근데 사실은 누가 사고 친 거예요? 밑에 있는 소공이나 보조원이 사고 친 거죠. 그래도 행정적인 제재는 개공만 받는다. 특히 업무정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5번. 보조원이 중개 관련 업무를 갖다가 업무로 중개사법을 위반해서 개업공인회사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등록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어때요?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았을 때는 결격자가 양자만 나와도 결격자 아닙니다요. 양 이렇게 양벌 규정 때문에 벌금 물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따라서 개공의 등록도 취소해서는 안 된다까지 아셔야 돼. 그러니까 기존에 한 3번 정도 나왔던 것은 양벌 규정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면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게 중개사법 50조 조문인데요. 이 조문에 따라서 개업공인회사는 벌금을 물어요.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래서요. 자, 이랬을 때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었을 때는 결격자냐 그러면 결격자가 아닙니다. 이게 한 최근에 3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개공이거든. 그랬을 때 개공은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 물면 등록을 취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 등록 취소까지는 가지 않아요. 여기를 아직 출제 안 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출제했어요. 그래서 양벌 규정 얘기 나오면 등록 취소요 그러면 X입니다. 양벌 규정 얘기 나왔을 때 결격자요 그러면 X. 그죠? 자, 그 다음에요. 또 넘어가시겠습니다. 쭉쭉쭉. 나머지는 뭐 쭉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10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0번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회사는 소속공인회사를 고용한 경우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두 가지를 묻고 있네요. 자, 소공으로 이제 이렇게 취직하려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는 겁니까? 실무교육 받는 거죠. 거기가 하나 틀렸어요. 또 한 군데는 업무 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여기를 묻고 있어요. 요건 맞죠? 고용신고 언제까지 하죠? 업무 개시 전.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후 요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인회사가 중개보조를 고용했을 때는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 여기 지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고 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임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그죠. 할 수 있어요. 고용신고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조문 생긴 거예요. 자, 3번. 수공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는 때 소속 공인회사에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겠다. 고용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내는 거예요? 지금 안 내죠. 안 내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소공의 인적사항을 등록관청이 파악을 해갖고 확인해 보죠. 확인을 해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자격증 내보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인적사항만 받아갖고 확인을 해보십니다. 자, 4번. 개업공인회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종이 10명이다. 7일이 아니고 10일이죠. 10일. 5번. 개업공인회사가 외국인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했을 때는 고용신고서에 당해 중개보조원이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어떤 경우는요? 외국 사람일 때는. 요게 맞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정리해 보시죠. 뭐냐면, 자, 고용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관청에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자, 요것이 10일 이내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때 고용신고 하게 되면 어디에 하죠? 등록관청에 하게 되죠. 그러면 등록관청은 고용신고 바꿔서 세 가지를 확인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 세 가지 뭐죠?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등록관청이 확인할 거 세 가지가 뭐예요? 자결,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겁니다. 자가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결은요. 결격자인지 아닌지 확인. 신원조회 해본다는 뜻입니다. 교육. 교육 수료 여부 확인. 소공일 때는 실무교육. 보조원일 때는 직무교육. 그잖아요.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라. 단 외국 사람일 때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외국 사람일 때는 스스로 결격자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다. 그렇죠? 요게 동그라미 5번이죠. 마지막 거. 동그라미 5번 나온 게 요거죠. 요거. 외국 사람일 때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요걸 기억하셔야 돼. 등록관청은 세 가지 확인합니다. 혹시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렇게.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렇게. 참, 진짜.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마음을 먹는지 저는 진짜 자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참 진짜 그래요. 자, 자결교육을 받았는지 확인하시라 이렇게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또 14번 문제니까요. 98페이지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걸 암기를 지금부터 해봅니다. 자, 이게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법인 개공의 업무에 들어가는 게 14조에 나오죠. 7가지죠. 자, 암기를 하십니다. 자, 14조계사 중이 어떤 사람 관상을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을 할 분인데, 그죠? 지금 현재는 뭐 하고 있어요? 경공매 컨설팅 하고 있다. 자, 스님분이 어떤 사람 관상을 딱 보니까 큰 도시를 경영할 분인데 경공매 컨설팅 하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중개요. 이렇게 되고요. 관자는 뭐죠? 관리를 대신해 준다. 요게 같은 말로 임대관리예요. 임대관리업 이렇게 됩니다. 임대관리업 이거 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 임대관리 해줄 수 있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 두 가지만. 상자는 뭐죠? 상담. 영어로 하면 이게 컨설팅. 뭐에 대한 컨설팅이죠? 부동산 컨설팅. 이렇게요. 도시인데 이거 도자죠. 도. 자, 이거 뭐예요? 도배나 이사 업체 뭐 해주는 거죠? 소개. 그죠? 경영은 뭐죠? 경영 컨설팅. 경영 정보 제공, 경영 기법 제공하는 거죠.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것만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까? 부동산 사장님. 이렇게. 그 다음에요. 분자는요. 분양 대행. 그죠? 그 분양 대행 그러면 역시 상주 대행. 이렇게 되죠. 분양 대행, 상주 대행. 이렇게. 경공매 컨설팅이죠. 이거. 그러니까 경공매 물건에 대해서 알선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다. 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요 7가지가 법인 업무에 들어가는 거다.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닌 나머지 것들은 자,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벗어난 것을 했을 때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당할 수 있다. 까지. 자, 그러면 14번 보시겠습니다. 14번은 한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칠판에 쓴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네요. 그쵸? 그러면 마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이 법인이 이렇다면 상대적으로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나 부칙 개공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때는 역시 본업은 똑같이 중개업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죠. 요건데 조문이 없죠. 이건 저쪽 조문이 없어요. 이쪽은.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문이 없다 보니까 겸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개업소에서 중개업을 하면서 딴 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에서 표구점이라든지 과일가게라든지 문구점 이걸 같이 할 수 있고 특히 더 나가서 14조에 나와 있는 법인 업무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적으로 요 개인들은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지 않는 한 겸업이 가능하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요 개인 중에 부칙 개공은 14조의 업무를 몽땅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이 부칙 개공만큼은 14조 업무 중에서 못하는 게 있죠. 바로 경공매 컨설팅이죠. 이것만큼은 부칙 개공을 할 수 없더라. 그죠? 이거 빼고 나머지는 부칙 개공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업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경공매 컨설팅만큼은 얘만큼은 부칙 개공이 못하더라. 그죠? 여기는 못한다. 1번부터 보십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중개사 법령 및 딴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이나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중개사법이나 딴 법에서 못한다고 되어 있지 않는 한 겸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1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반대로 법인은 요것만 할 수 있다. 겸업이 딱 제한돼 있고 개인은 겸업이 허용돼 있고 오픈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부동산의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요거 끝에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공매 컨설팅 할 수 있다고 경매 대리 할 수 있다고 써놨죠.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 그러면 누가 들어가요? 시험 문제에서 법인이 아닌 개공이란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인이 아닌 개공 여기. 그러면 여기 경공매 업무를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주로 물어봐요. 이 사람을. 2번 틀렸죠?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이사업체를 소개할 수 있다. 요 빨간 건 요건요. 이사업체 소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응? 이사업체 소개 요 위에 빨간 것은 법인 개공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여기 요 빨간 요 위에 6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부칙 개공도 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위에 6개는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에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든 아니든 규모, 면적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죠? 원래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법인 개공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누가 또 할 수 있어요? 공인 개공도 할 수 있고 부칙 개공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은 또 맞죠? 4번이 맞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일지라도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뭐 하여간 주택이잖아요. 그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가 있다. 5번요. 법인이 경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등치다.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법인은? 임등치다. 5번이죠 이거? 임등치가 가끔씩 출제가 돼요. 임등치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16번 문제를 골라보십니다. 16번. 기억번은 관리대행인데 상주대행 들어가는 거죠? 니은번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개론 시간에 들어보셨나요 이거? 하여간 법인 업무는 아니야. 그 다음에 디귿번은 부동산 컨설팅 들어가고 리을번은 또 이거 펀드 조성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아니고 마지막 것은요 용역의 알선 들어가는 거 맞죠? 쉬운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는 칠판에서는 14조문에 몽땅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이 5번. 네, 또 넘어갑니다. 23번 문제 풀어보시고 23번. 자, 23번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최근 시험에 나왔던 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임대 관리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부동산 임대 사업은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임대업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부동산 임대업은 14조 법인 업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게 이거 많이 나왔었죠. 도배업이나 이 사업 자체는 법인 업무입니까? 아니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번 보시겠습니다. 24번 문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다른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로부터 법인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용역을 의뢰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다른 법인 개업공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경영구조 개선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그게 바로 이겁니다. 경영 컨설팅. 경영구조 개선이니까 경영 컨설팅인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개공. 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로 들어갔을 때 개공은 공인개공, 부칙개공, 법인개공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개공 대상으로 해서 경영구조 개선을 갖다가 컨설팅 해줬다. 법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2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랬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부동산에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그랬죠. 그렇습니까? 법인이 아닌 모든 개공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매수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부칙개공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부칙개공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맨날 자기 못한다고 지금 흉보는데, 그죠? 대놓고 흉보잖아? 3번, 공인인계사인 개공은 이 사업체를 소개할 수 없다. 아니, 요 빨간 거 요 위에는 공인인계사인 개공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업체 소개할 수 있죠? 4번, 부칙상의 개공은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을 할 수 없다.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요거죠. 관리 대행 요거죠?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 대행은 요 위에 빨간 거 있잖아요. 요건 모든 개공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부칙 개공도 요건 할 수 있는 거예요. 5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문구점을 영위할 수 있다. 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겸업하는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문구점이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문구점 못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개인은 문구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구석지에 있는 거, 요 공인인계사인 개공은 도배업 할 수 있나요? 도배업. 이 사업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인은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예. 자, 요걸 이해할 정도가 되면 이제 시험이 가까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옳은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1번. 그죠? 자, 25번. OX 하십시오. 그랬죠? 기억번. 자,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런가요? 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나요? 못하지. 여기 보면 분양대행은 상주대행이니까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에 대해서 분양대행하는 거죠. 토지는 법인 업무가 안 되는 거죠. 자, 1번 X죠? 기억번 X죠? 니은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누군지 아시겠죠? 부칙개공과 공인개공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아니, 법인이 아닌 개공도, 즉 공인개공이나 부칙개공도 여기 지금 부동산 컨설팅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서 부동산 컨설팅료를 받을 텐데 그 컨설팅료는 법적 제한이 있나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중에서 관련된 보수에 대해서 법에서 상한선을 정해놓은 것은 중개업하고 경공매입 이것밖에 없어요.
7가지 업무 중에서 법에서 보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2군데밖에 없다고요. 중개업하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 경공매. 그죠? 요것만 보수에 대해서 규제합니다. 중개업에 대한 보수는 뭘로 규제해요? 국토부령이나 조례, 시도조례. 요건 뭘로 규제해요? 대법원 예규. 그죠?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한 거 보면 이제 시험장 갈 준비가 차근차근 돼가는 것 같아. 그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니은번까지 했죠. 디귿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을 해고한 때는 지체 없이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겠다. 지체 없이 신고입니까요? 그죠? 10일 내 신고죠? 종이 10명, 종료신고 10일 내. 틀렸죠, 이거? 디귿번. 리을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이 쓰려고 그러네요. 그때는 을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건물주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겠다. 어때요? 지금 남이 쓰고 있는 건물에, 남이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건물에 같이 들어가서 공동 사용하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 오픈하고 등록하려고 했을 때 기존 업자가 오케이 해줘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죠? 기존 업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서죠. 건물주의 승낙서가 아니고 기존 임차인이요. 그 기존 임차인, 그 기존 업자, 갑이죠, 갑. 갑의 승낙이 필요하죠? 그쵸? 건물주 아니고, 예. 건물주의 승낙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계공의 승낙서입니다. 다른 계공 그러면 여기서는 갑이에요, 갑.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여기 몇 번입니까? 맞는 것은 고른 게 아니네. 기억번은 X,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도 X, 리을번도 X. 1번이네. 그쵸? 네, 이렇게. 자, 26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26번 보시면 문제에서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네요. 자,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에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어때요? 사무소 이전했을 때 어디 가서 이전 신고하죠? 이전 후 등록관청. 그 얘기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기준으로 보면 광명시에 있던 중개사무실을 예를 들어서 과천시로 이전한다. 이렇게. 과천으로 사무소를 옮깁니다. 이렇게. 개공의 사무실을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전합니다. 이렇게. 이랬을 때 이전 신고를 개공 A는 어디 와서 하셔야 되겠다? 먼저 이사를 하고서 이전 신고는 과천시장한테 와서 하셔야 되겠다. 이전 신고죠, 요게? 네, 그래서 10일 내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는 것이고요. 자, 2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로 이전한 경우는 분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사실을 신고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과천시로 이전합니다. 어디 가서 분사무소 이전 신고합니까? 어딘지 모르지만 그렇죠?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이죠? 과천시장 아니고.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그 사실을 중개사 협회에다가 어떻게 그대로 통보하셔야 되겠다. 이 사무소 이전했다는 통보, 협회 통보. 여기 보면 사무소 이전하고 여기다 신고할 거 아닙니까? 10일 이내. 그러면 과천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증을 고쳐서 재발급을 해주죠. 그리고 과천시장이 광명시장한테 넘겨달라고 송부 요청을 하고 그 요청에 따라서 관련 기록을 광명시장이 과천시장한테 기록을 송부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이때 이전 신고를 받은 여기 과천시장은 여기서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주는 절차가 또 따로 있죠. 협회 통보할 때는 언제까지 통보하시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라. 그거죠, 지금. 예. 다음 달 10일까지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맞는 얘기라고 보셔야 돼. 협회 통보해야 돼. 이것만 지금 강조해서 묻고 있고요. 5번.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하죠? 잘 물어보는데 이거. 이전 후.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이반행위가 저질러졌고요. 요렇게 이사를 왔다 이겁니다. 뭐 이반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광명시장이 쫓아와서 때리는 거야? 아니면 과천시장이 점잖게 때리는 거야? 과천시장이 점잖게 때리죠? 요거?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을 행합니다. 이전 후 등록관청이죠? 네, 그래서 틀린 건 2번 이렇게 됩니다. 또 가보실게요. 이번에는 27번 풀어보십니다. 27번. 자, 1번. 법인이 아닌 개공도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 있다. 여기 지금 법인이 아닌 개공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누구 얘기한다고요? 공인개공과 부칙개공. 사무실 2개 둘 수 있나요? 절대. 그죠? 사무실을 2개 둘 수 있는 개공은 누구예요? 법인만 그렇게 둘 수 있죠. 분사무소 때문에. 자, 2번. 법인인 기업 공인회사는 분사무소를 설치고자 했을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설치 신고하셔야 되겠다. 맞습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인 관할 등록관청에 설치 신고죠.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요. 2번 틀렸네요. 3번. 개공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 요게 맞네. 요게 3번이 공동사무실. 4번. 법인인 개업 공인회사가 설치한 분사무소에는 공인회사 또는 부칙 개공을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어때요? 공인회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앞부분은 맞아요. 부칙 개공 나오면 안 되죠. 부칙 개공이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중 등록처럼 취급해요. 부칙 개공인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돼서 분사무소에 또 사장님이 되는 거니까 법 어긋납니다. 근데 그 책임자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는 거죠. 부칙 개공이 책임자가 될 수는 없어요. 5번. 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내 이전 전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되겠다. 요게 맞죠? 네. 이전 전이라고 해서 틀렸죠? 네, 잘못 봤습니다. 이전 후입니다. 맞는 게 아까 3번. 네. 자, 넘어가셔서 이번에 29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법인이 아닌 개공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동그라미, 그지?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개공, 부칙개공 절대 분사무소 못 내죠? 2번. 분사무소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공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이게 우리나라 말인데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영업정지 기간 중이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B라는 법인이 A의 승낙 얻어갖고, 그죠? 이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서 B가 여기다가 분사무소를 갖다가 설치할 수 있느냐? 분사무소 설치 신고 가능합니까? 안 된다. 왜 그렇죠?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같이 쓸 수 없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2번 맞는 거죠? 3번. 법인인 개업공인회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엉터리. 어디 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4번. 중개사법을 어겨가지고 2개 이상의 사무실을 뒀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죠? 임등치다.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죠? 임등치죠? 사무실 2개, 임등치. 사무실이 있는데 파라솔 치고 한다. 임등치. 아시겠죠? 2개. 3번. 개공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파라솔, 천막 이런 거. 5번을 어겨서 파라솔, 천막을 치고 영업하더라. 그래도 뭐죠? 임등치. 1학년 일반의 임등치. 이렇게. 자, 30번입니다. 이번에는 성동구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원주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원주시에다가.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에 성동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겠다. 머리가 복잡해지네. 원주시에 지금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요.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할 때, 원주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낼 때 설치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성동구청장.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죠. 그러니까 수수료는 누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돼? 성동구에서 정한 수수료 내는 거지.
1번 맞죠? 2번 성동구 관할 내에 분사무소 설치가 안 되고 그렇죠. 주된 사무소에 있는 데는 분사무소를 못 내니까 그 위반하면 어떻게 돼요? 사무실 2개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같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그러면 뭐예요? 임등치. 응? 3번 원주시에 구가 없으니까 분사무소를 1개만 둘 수 있다. 원주시에는 둔다면 1개죠. 분사무소. 원주시에 2개를 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3번도? 4번 원주시 분사무소에서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중개하는 경우 원주시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 중개할 수 있나요? 어때요? 분사무소의 업무 지역은 어떻게 돼요? 전국입니다. 분사무소 전국이에요. 그랬을 때 강원도 조례에서 정하는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지금 원주가 강원도 원주죠? 강원도 원주 아니에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강원도 원주기 때문에 지금 사무실이 강원도, 분사무소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데 지금 강남 아파트를 중개해 준 거잖아요. 해줄 수는 있어. 그때 복비 받을 때 적용되는 조례는 강원도 조례예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예요? 강원도 조례. 사무실 따라갑니다. 분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 따라갑니다. 물건지 안 따라갑니다. 서울시 조례 그러면 틀려요?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 사례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보면. 다시 한번 분사무소에서 한 건 했어요. 그러면 어느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는다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예요. 응? 여기서는 강원도 조례. 5번 원주시 분사무소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로 이전한 경우는 이전 후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안산시 단원구청장에게 이전 신고해야 되겠다.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전 신고 어디 가서 해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여기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어디예요? 성동구청장이지. 좋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문제가 아주 작년부터 그런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는데 사례 문제가 쫙 깔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어렵게 내는 방법 첫 번째, 문제 지문을 길게 낸다. 두 번째, 박스 문제를 많이 낸다. 세 번째, 사례 문제를 낸다. 물론 내려면 머리가 좀 아파요. 출제위원도. 근데 사례 문제를 내놓게 되면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박스 문제 많이 낸다는 거 실행합니다. 10문제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나오면 이것처럼 막 사례 문제를 내놓은 거예요. 이 지문, 사례 문제가 아니고 지문 문제면 사실은 시간이, 그죠? 지문 문제는 시간이 없어도 막 읽으면서 금방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사례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생각을 더 하셔야 돼. 시간이 지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를 중개 실무 파트에서 사례 문제를 작년에 거의 냈어요. 중개 실무 파트가. 그런데 이제 우리 요 중개사 법령 파트도 사례 문제를 좀 내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여기 지금 30번 같은 사례 문제는 꽤 좋은 거예요. 머리를 써야 되니까. 5번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답이 없어서 32번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십니다. 32번 사례 문제입니다. 그래도 짧네요, 문제가. 자, 32번 문제는 뭐 사례 문제라고 하기에는 조금 쑥스럽네. 그죠? 1번은 일단은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성동구청장한테 한다는 거 맞고, 그때 성동구청에 가서 설치 신고할 거니까 성동구 의회가 정한 수수료 내는 거 맞고, 그런데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수수료 내야 되는 겁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도. 그 다음에 2번은 분사무소를 1개 거느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 얼마 이상 본인 설정하시면 돼요? 3억 원 이상. 맞죠? 그러니까. 3번 분사무소를 갖다가 수원시 장안구로 이전한다고? 단원구 걸? 그러면 분사무소 이전했다는 신고 어디 가서 하셔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이전 신고. 그죠? 그러니까 성동구청장한테 하는 거 맞죠? 책임자는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증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성동구에다가는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분사무소 못 두겠죠? 네.
너무 쉬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까 좀 이따 어려운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34번 문제는 제가 풀어볼게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등록증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 확보 서류를 첨부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전 신고할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뭘 들고 가야 되죠? 신사증. 이전 신고서 내고요. 그 다음에 사가 뭐요? 사무소 확보 서류고요. 증이 뭐죠? 등록증이죠. 그게 1번 아니에요? 등록증. 사무소 확보 서류. 그 사무소 확보 서류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실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식 명칭이. 줄여서 사무소 확보 서류 이렇게. 2번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적으로 중개사무소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 전 등록관청은 등록대장 등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이전 후에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겠다. 그쵸? 송부 아까 여기 있죠. 송부서류 종전 등록관청이 이전 후 등록관청에다가 송부해줘야 되겠다. 송부 등록관청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3번 위의 경우 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될 서류에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 그 관련 서류도 포함된다. 자, 송부 서류 4가지 암기하신 거 있는데 어떻게 암기했었습니까 지금? 송부 서류 대신 중학교 1학년으로 뭐 해라? 송부하시라. 송부 서류 대자가 뭐죠? 등록 대장. 신자가 뭐죠? 등록 신청 서류. 중자가 뭐죠? 진행 중인 행정처분 서류죠. 요게 지금 나온 거죠, 지금. 자, 1년이 뭐죠? 최근 1년간 받은 행정처분 서류.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이 2개가 나온 겁니다. 둘 다 뭐예요? 행정처분 서류들이죠, 둘 다. 네. 4번 갑니다, 이제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분사무소가 이전했을 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신고 시 접수한 서류 일체를 이전 후에 분사무소 시군구청장한테 송부해야 되겠다. 이 분사무소 이전했을 때는요, 송부 절차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송부 대신 뭐 해주면 돼요? 야, 그쪽으로 분사무소 이전했댄다 라고 통보해주면 되죠. 분사무소 이전 절차의 제일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지체 없이 통보죠. 송부는 어느 때 나오는 거예요? 송부 절차는 등록관청이 바뀌었을 때나 나오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 퀴즈 광명시에 있는 분사무소를 과천시로 이전합니다. 그럼 어디에 가서 이전 신고를 하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주된 사무소 소대인 관할 등록관청이 했죠. 주된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에 있다고 해봐. 구로구청이 주된 사무소. 그러면 이때 구로구청장은 분사무소 이전했다 그랬을 때 신고를 바꿔서 자 통보를 해주는데 어디에다 통보합니까? 구로구청장이 광명시장한테다가도 통보하지요. 야 거기 떴댄다 야 이렇게. 또 과천시장한테다가 또 통보하죠. 야 그쪽으로 갔댄다 야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다 뭐하죠? 통보. 송부하는 건 아니죠. 분사무소 이전은 송부란 절차가 안 나오죠. 네. 5번 이전한 사무소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아닐 경우는 그럼 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가 됩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이런 거 있었죠. 사무소를 옮겼는데 거기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 사무실을 옮겨놨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면 기준 미달. 그때는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는 사유. 다만 그때는 등록 취소가 돼도 등록 취소된 것 때문에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따로 붙지는 않는다. 그런 거 했었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맞죠? 5번.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송부란 절차 없습니다. 분사무소는 어떤 경우에도.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여러분이 기다리는 38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혼났어요. 38번.
기억번은요. 이게 뭐냐면 실무교육 받는 얘기입니다. 분사무소를 차릴 때는 실무교육을 누가 받습니까요? 분사무소 설치할 때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게 돼 있죠. 그래서 책임자의 실무교육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갑과 을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는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갑은 누구죠? 책임자. 을은 누구죠? 소공. 을은 받을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죠? 왜요? 책임자 받는 거잖아. 근데 이상하죠? 그죠? 제가 여러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책임자뿐만 아니라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소공이기 때문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죠. 다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되는 구비서류에는 책임자가 아닌 소공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구비서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 진짜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럼 기억번호 어때요?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돼. 그렇지만 이제 니은번에 나와 있듯이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을 내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요 출제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명확히 구별을 못 하신 것 같아. 책임자 아닌 사람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지요. 그러나 실무교육은 받아야 되는 건 맞다고요. 그래서 그걸 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머리를 써서 사례 문제를 잘 만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억번은 맞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제 판단입니다. 이거. 자, 니은번은요. 틀렸어요. 왜 틀렸죠? 자격증 사본은 둘 다 안 냅니다. 갑이든 을이든 자격증 사본은 안 내고 그냥 관청이 알아봅니다. 그냥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은 둘 다 내는 게 아니고 실무교육 수료증은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만 내요? 갑만 내는 거지. 갑 거. 책임자 거만 내는 거잖아. 을은 그것도 안 내죠. 어쨌든 니은번 틀렸죠? 디귿번은요. 원주시에 분사무소 낼 때 추가적으로 1억 이상 맞아요. 디귿번 맞죠? 리을번은요. 설치 신고를 받은 원주시장은 여기 틀렸어요. 원주시장한테 무슨 설치 신고를 해. 지금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는데 동작구청장한테 가서 설치 신고해야지. 원주시장한테 설치 신고한다. 이거 자체가 이미 틀렸어. 왕창 틀렸어요 지금. 오히려 원주시장한테 설치 신고하면 아니죠. 동작구청장한테 설치 신고하면 동작구청장은 어디에다 지체 없이 통보한다? 원주시장한테. 원주시장한테. 완전히 반대로 써놨죠 지금. 틀렸어. 미음번은요. 원주시에 있던 분사무소를 속초로 이전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속초로 이전했을 때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어디 가서 하죠? 동작구청장. 그럼 동작구청장은 이전 신고를 받고 신고 필증을 갖다가 재발급해 주겠죠. 그래 놓고서 우리 동작구청장은 통보를 해줍니다. 지체 없이. 두 군데 다 통보하죠. 원주시장한테는 야 거기 떴댄다 야. 속초시장한테는 그쪽으로 갔댄다 야. 이렇게 해서 두 군데 다 통보하죠. 맞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 해설은 두 개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세 개인가요? 아 틀린 거 물어봤죠. 저 옳은 거 생각인데 틀린 것은 여기서요. 제가 볼 때는 틀린 것은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또 리을번 틀렸고요. 그래서 두 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번 그렇게 된 이유 아시겠죠? 기억번을 달리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분사무소 설치할 때 가만히 보면 실무교육을 누가 받느냐. 책임자만 받는다고 하면 큰일 나요. 책임자가 아닌 소공도 있다면 받는 것이에요. 다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이 들어가는데 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누구 것만 제출한다? 책임자 것만 제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법에 부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신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자, 쭉쭉 넘어가 보십니다. 이제 43번 풀어보십니다. 자, 세 문제를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43번 포함해서
자, 43번 문제도 보니까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 같네요. 옳은 것은 안 했습니다. 1번이 다른 법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마저도 분사무소를 낼 수 있죠. 그때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둘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1번이 맞고, 2번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포함한 시군구에다가 분사무소 설치하되, 아니죠. 주된 사무소는 빼고 설치해야 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앞쪽이 틀린 거고요. 3번은 설치 신고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구에 쫓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에 가서 설치 신고하셔야 되니까 3번도 틀렸죠? 4번은요. 설치 신고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니까 또 틀렸죠? 5번은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지만, 여기까지 맞아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는 없다? 아니지. 실무교육 받아야 되죠. 책임자가 더. 그래서 끝이 틀렸죠 또? 다 틀렸는데 1번만 맞죠? 다 맞추셨죠? 자, 이번에는 122페이지에 있는 46번 풀어보십니다. 자, 46번에서요. 1번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니까 맞는 지문. 2번은 10일 이내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맞죠. 3번 개공은 사무소 명칭 쓰는 방법 두 가지 아시죠? 하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 하나는 부동산 중개. 4번은요. 아닌 자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법 위반이죠. 처벌받을 때 1학년 일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거, 아닌 자가 쓰게 되면 1학년 일반. 5번이 틀렸죠.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러 갈 때는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신사증 들고 와야 돼. 거기서 얘기한 신사증 할 때 신고서에다가 사는 사무소 확보 서류입니다. 그리고 증은 등록증이죠.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신고서, 등록증. 근데 뭐가 틀렸어요? 인장력이 나오면 안 되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 등록된 인장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사무소 확보 서류를 들고 와야지. 그래서 5번이 틀린 거죠? 자, 47번 풀어보시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갑이 누구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갑이. 그렇죠? 그러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지.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잖아요.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이 B군에다가 임시중개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요. 설치했어. 만약에 파라솔을 설치했어. 천막을 설치했어. 그러면 임등치야. 그리고 1학년 일반입니다. 3학년 3반이 아니고 1학년 일반. 3번은 을이 법인, 중개법인이에요. 그러면 A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으니 을 법인 입장에서는 B군에다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있어. 그때는 B군에다 분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B군 군수한테 가서 설치 신고하고 서류 냅니까? 어디 가서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A군 군수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할 등록관청. A군 군수한테 쫓아가서 설치 신고하고 구비서류도 거기다 내는 거죠. 그 내야 될 구비서류가 뭔가요? 실사보 실책이죠.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 축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갖고 갈 서류가 뭐라고요? 실사보 실책. 그러면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할 구비서류에는 자격증 사본 있냐고요? 없지요. 그래서 3번은 두 군데가 확실히 틀린 거예요. 어디 가서 분사무 설치 신고를 하셔야 되고 B군 군수 아니고 A군 군수. 그 다음에 그때는 낼 서류가 실사보 실책인데 거기 나와 있는 자격증 사본은 구비서류가 아니죠. 알아보게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을 법인은 B군, C군, D군에다가 분사무소를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맞죠? C군 구별로 1개. A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A군은 주된 사무소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잖아요. 슬쩍 A군이 들어가 버리면 틀리다고요. 여기는 맞았고 정답 4번이죠. 5번은요. 5번 까다로워요.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아닌 병. 아, 책임자가 병인가요? 책임자 병과 아니면 책임자가 아닌 소공, 정, 요 둘은 자,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 연수 교육이 아니고. 그 실무 교육 언제까지 받습니까요? 업무 개시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받으셔야 된다?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책임자 같은 경우는 설치 신고 전. 그래야 되겠죠? 실무 교육을 설치 신고 전에 받으셔야 되겠다. 이 소공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소공은 그 소공이 일을 시작하기 전, 고용돼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좀 그게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5번은 출제위원회의 의도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연수교육이 아니고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 받으셔야 된다. 시기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예? 자, 그래서 틀린 거죠. 맞는 건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사무소 설치 이전까지 이번 주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진도까지 한 2주 정도 남았죠? 다음 주는 이제 수업이 없고 8월 첫째 주, 둘째 주 하면 진도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8월 나머지 2주 정도 시험 본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모르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모의고사 시험.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 2주 정도 하면 진도가 끝나요, 일단. 문제집 진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볼 거로 저는 들었어요. 그 시험 보는 제가 문제를 갖다 내서 시험 시행하는 걸로. 응? 시험 본다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네, 아시겠죠? 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